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22일, 정부가 아주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 국민에게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해주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 뉴스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버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건가?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들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저도 교통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를 보며 느낀 게 많습니다. 저는 이동혁 박사라고 합니다. 정부의 교통정책 자문도 해왔고 현장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교통 문제를 상담하며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따끈한 소식을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소식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국가 경제 성장 전략 안에 포함시킨 내용이고 향후 5년간의 청사진 속에 들어간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해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이 100%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2030년까지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전액 환급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생활비 중 교통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 장보기, 손주, 돌봄 등 이동이 많은데도 버스비 지하철 요금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오르고 교통요금도 인상되면서 한 달 버스비가 4에서 5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환경 문제입니다. 자동차 중심 사회는 도로, 혼잡과 탄소 배출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의존을 줄이는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교통비 환급 정책은 단순 복지를 넘어서 환경, 경제, 국민 건강을 모두 잡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니어 여러분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우려와 준비할 점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실제 사용 사례와 해외 사례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교통비 부담이 크신 부모님이나 친구분 계신가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한다, 혹은 걱정된다 느끼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행 중인 교통비 환급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패스, 경남패스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정부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통비 환급 제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나올 정책이 어떻게 확장될지 감이 잡히거든요. 혹시 K패스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미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K패스는 한 달 동안 버스나 지하철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분들에게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을 버스 지하철에 쓰셨다면 일반인은 2만 원, 청년은 3만 원, 저소득층은 5만 3천 원 정도 돌려받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환급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뿐 아니라 통원 치료받으시는 어르신, 손주들 등하원 도와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하루 2번 버스를 타요. 병원도 다니고 친구 모임도 나가다 보니 한 달 교통비가 7에서 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K패스 덕분에 2만 원 넘게 환급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몰라서 못 받았을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패스입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분들은 아마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경남패스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제한 100% 환급을 시행 중입니다. 제한 횟수 없이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주에 사는 78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병원 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진료 날짜를 미루기도 했는데 경남패스 덕분에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한 달에 45만 원 아끼고 그 돈으로 건강식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식사도 합니다. 삶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창원에 사는 80세 이모 어르신은 경남패스로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십니다. 우리가 노인정에서 봉사도 하고 경로당 돌며 말벗 봉사도 하는데 예전엔 교통비가 부담이었어요. 이젠 버스비 걱정이 없으니 더 자주 나가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교통비 환급 제도는 단순히 돈 몇만 원 돌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외출과 사회적 관계를 늘리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버스를 무료나 할인으로 탈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K패스나 지역 환급 제도를 이미 쓰고 계신가요? 댓글에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쓰시는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되고 월말에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민센터 직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 시행 중인 K패스와 경남패스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정책이 어떻게 다가올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단순히 몇몇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 국민에게 확대될 계획이라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이 다른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통비 환급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K패스나 경남패스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의 범위와 정책 목표의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K패스는 주로 출퇴근, 통학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경남패스는 특정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즉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환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비 환급을 보편적 복지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책의 기본 철학이 선택적 지원에서 모두를 위한 지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을까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교통비 부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이동 빈도는 높지만 소득은 제한적입니다. 교통비 절감이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환경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은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교통 혜택이 집중됐던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 전략에서 정부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깨고 지방 중심의 5급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비 전액 환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인프라 정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단계적 확대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모두가 버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건 아닙니다. 환급률을 몇 %씩 높여갈지, 월 이용 횟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후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 전략 발표를 통해 정부가 임기 내 전 국민 100% 환급 목표를 공식화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나 구호가 아니라 국가 경제 계획 속에 포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기존 K패스와 달리 환급 대상과 조건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해야만 환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기본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한두 번만 타도 다 환급해 주나? 도서상간 지역은 어떡하나?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전망과 답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 예상 방식,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 해외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풀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죠.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날짜나 세부 방안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과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방향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전 국민이 다 무료로 버스를 타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임기 내, 즉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환급 달성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K패스나 지역 환급 제도의 혜택을 조금씩 넓히고 2027년에서 2028년에는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환급률도 더 높이고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최대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범사업과 효과 분석도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환급 방식입니다. 지금의 K패스처럼 월 이용 횟수나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합니다. 한두 번만 타고 전액 환급받는 건 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 20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 환급, 60회 이상 이용 시 더 높은 비율 환급 같은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만 해야 하나?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확대 시 교통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해 자동 환급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도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남패스 같은 제도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죠.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실적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가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데 있기 때문에 차량 보유 여부보다는 실제 대중교통 사용 실적이 더 중요하게 반영될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버스가 거의 없고 택시만 있는데 이런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도서상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걱정되실 텐데요. 이런 지역은 정부가 별도로 농어촌 버스나 공영택시 요금 환급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모델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죠? 환급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는 건 아닌가요? 환급금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종 설계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으로 보면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제도가 남용되면 어떻게 하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상한액을 설정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남용을 막을 다양한 장치를 설계할 겁니다. 실제로 기존 K패스도 이용 기준과 상한이 있듯이 전국 확대 시에도 비슷한 제도가 마련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모든 국민이 무조건 100% 환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K패스, 경남패스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될 때는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방안과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설계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가 나오면 얼마나 간편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말 가능한 걸까? 세금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재원 조달 방향과 전문가 시민들의 찬반 의견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려면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확정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 몇 가지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교통 관련 예산의 구조조정입니다. 지금도 도로, 건설이나 자동차 중심 인프라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위주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며 일부 예산을 교통비 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몇몇 나라들은 도로 확장 예산을 줄이고 대중교통 무료화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따른 세수 효과와 사회적 비용 절감입니다. 버스, 지하철 이용자가 늘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원이 늘고 승용차 사용이 줄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합니다. 이 절감 효과를 재원으로 환급 정책에 투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단계적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장기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국민에게 무제한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하며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경남패스처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효과와 재정을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남는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어 경제에 활력이 돌고 승용차 이용이 줄어 환경에도 좋다.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이익이다. 실제로 병원비, 생활비로 빠듯한 시니어 가정에는 매달 35만 원 환급만 돼도 체감 효과가 큽니다. 반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 재원 대책이 없다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 젊은 세대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건 아닌가?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재원 설계와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환급 상한을 어떻게 둘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어떻게 지원할지까지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창구를 활성화하고 안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국민 참여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경남 패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책 설문조사나 주민센터 안내가 시작되면 참여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댓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하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예산 문제는 분명 큰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정 설계와 국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이 시니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은 단순히 버스비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종합복지 정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버스 지하철을 60회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교통비로 매달 5만 원 정도 쓰고 계시겠죠. 만약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면 병원 갈 때, 손주 보러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비용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낀 돈으로 건강식품을 사거나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사회적 고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패스를 쓰는 한 어르신은 버스비가 무료라서 경로당에 더 자주 나가게 됐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니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고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확인하세요. 이미 K패스나 경남패스처럼 부분 또는 전액 환급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지자체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없다면 향후 전국 확대 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둘째, 교통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해두세요. 앞으로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때 대부분 자동 환급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좌 등록을 도와주기도 하니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셋째,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을 방법을 생각해 두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을 활용해 보세요. 정부도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미리 연습해두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내세요.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니어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지자체 설문이나 설명회가 열리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이 줄면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 혼잡이 줄어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가 됩니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청년 아이들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환급률 100%는 장기 목표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앞으로 차근차근 발표될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졌고 이미 경남 패스 같은 성공 사례도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세금 부담이 더 걱정되시나요?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K패스나 지역교통비 환급 혜택을 쓰고 계신 분들은 사용 후기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이 소식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동이 자유로운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